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결국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의 각각의 개별화된 어떤 데이터의 하나의 모음집이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중개 시스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싶을 때 결국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는 게 아니라 자, 이 중개자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DBMS라고 했죠 우리가. 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DBMS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쪽의 명령을 보내면 이 명령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 특히 우리가 어떨 때 유용하냐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가 빅데이터인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그 전에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기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보시면 자, 데이터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갱신, 네, 새롭게 또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자, 이런 기능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가지 기능을 설명하자면 자, 그 외에 이건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기능 외에 이제 첫 번째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이 검색이 가능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요. 자, 우리는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요. 우리가 어떤 뭐 정렬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오름차순 정렬이라든지 내림차순 정렬이라든지 뭐 숫자가 큰 정렬 또는 뭐 특정 문자열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것만 따로 찾아내는 그런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 원하는 데이터를 즉시 불러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바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등록할 데이터의 형식이나 제한을 미리 정해둘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숫자열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경우는 문자열이라든지 자, 또는 뭐 어떤 경우는 뭐 날짜 형태면 날짜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 값.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지정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저장해 두고 싶은 값. 자, 저장해 두고 싶은 기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다른 데이터랑 값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겹치지 않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또 다른 기능은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자, 지금 보시면 뭐 상품 아이디랑 가격은 중복된 값은 저장할 수 없게 한다든지 또 상품명은 문자열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자까지만 뭐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포맷이나 제한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제어 기능인데요. 자, 세 번째는 제어 기능입니다. 이 제어 기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 데이터의 모순이 자, 잘못된 값이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무엇을 제어하느냐? 데이터의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우리가 제어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편집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우리는 이런 엑서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하나의 파일을 뭐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열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동시에 편집을 못하도록 자 이런 경우에 제어. 자, 왜냐하면 동시에 편집하게 되면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자, 잘못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 동시에 인출할 수 없도록 제어, 컨트롤을 합니다. 자 이런 기능은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위 DBMS에서 우리가 관리한다 기능을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없이 직접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이 관할을 하게 되면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가 사용되는 이런 모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어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접근 권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쉽게 풀어드리면 어떤 접근 권한이냐? 자, 바로 부정한 접근이 되겠죠. 자, 부정한 접근은 예를 들면 해킹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기밀 데이터를 또 안전하게 보관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이제 부정한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 권한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은 복구입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시면 몇 년 전에도 그 왜 그 다음 카카오에서 서버가 이 고장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자, 이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큰 저장소, 빅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저장소에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결국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마디로 자, 시스템 장애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가 파손돼요. 데이터가 데이터죠. 데이터가 파손이 됩니다. 또는 뭐 소실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즉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복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한다. 자, 결국은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이 복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죠.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뭐 기본적으로는 등록, 갱신, 삭제 같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이거 외에도 다섯 가지 기능인 자, 검색, 제한, 제어, 접근 권한, 복구. 자,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전에 준비된 여러 가지 빅데이터로부터 여러 가지 관리에 필요한 이런 검색, 제한, 제어, 접근 권한, 복구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조금 여기다 쓸게요. 뒤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냥 앞으로 약어로 쓰겠습니다. DB라고 쓰시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우리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자, 상용이라는 용어가 쓰이면 자동차 아니고 이거는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오픈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픈 소스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오픈, 열려 있다는 거고요. 뭐가 열려 있습니까? 소스. 즉, 우리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무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DBMS는 두 가지 형태고 자,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용 데이터베이스 자, 유료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즉 무료,
소스가 공개된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유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하고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오픈 소스는 자, 누구라도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제품을 앞서 살펴보기 앞서요. 자, 우리가 이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유료라는 특징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자, 특징을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뭐가 좋냐면 확장성이 좋습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기능을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장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료다 보니까 자, 결국은 기능이 풍부하겠습니다. 기능이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그 대기업이나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에 도입된 실적이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만큼 이거는 큰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떤 확장성도 좋고 기능도 풍부하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가 있나요? 자, 보시면 자,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오라클입니다. 자, 오라클은 아마 여러분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가 대기업이나 대규모 시스템에서 오라클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또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오라클 이런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또 공부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상용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발한 SQL이 있어요. 그래서 SQL 서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라클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게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하고도 또 궁합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IBM의 DB2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IBM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결국은 유료 이런 지금 서비스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IBM이고 이거는 최근에 AI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좀 자동화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 부담도 좀 경감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어로 이렇게 문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알지 못한 통찰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자연어로 문의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약간 그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요. 뭐 예를 들면 챗GPT처럼 예, 우리가 자연어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문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IBM DB2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결국은 유료 프로그램이고 이게 사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기업 차원에서 많이 쓰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접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 소위 이제 무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제 무료라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 뭐 확장성이나 또 기능성이 풍부하거나 신뢰성 부분이 반대로 좀 이거는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오픈 소스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개발해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요. 이게 최근에는 뭐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자, 이런 안정성이나 성능이 이제 유료 못지않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무료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바로 기술 지원이 없어요. 기술 지원이 없습니다. 자, 이 기술 지원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기업에서 판매하는 이런 우리가 유료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기술 지원 팀이 있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이런 오픈 소스는 기술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 지식이 없다면 이것을 각각 취급하는 게 좀 어떤 한계가 좀 더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이 오픈 소스 무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자,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또 이런 교과목들 되게 많죠. 실습으로.
자,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쉬운 게 바로 MySQL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여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유료는 오라클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무료는 현재까지 점유율은 MySQL이 제일 많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은 뭐 최근에는 이게 이제 오라클에 의해서 이게 MySQL이 유지되면서 이게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는 가 있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는 이게 때로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SQL 시리즈가 좀 쭉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NoSQL, Not Only SQL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정령 NoSQL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SQL은 정형 데이터예요.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는 엑셀 형태로 엑셀 형태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SQL을 쓸 수 있는데 NoSQL은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자, 이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XML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 형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몽고DB라고 해서 이것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특히 몽고DB는 다큐멘트 지향형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불리고요. 또 우리가 자유로운 데이터 구조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건 자, 상용과 오픈 소스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상용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료긴 하지만 그래도 확장성도 좋고 기능도 풍부하고 신뢰성도 있고 결국은 이런 기술 지원도 충실한 편이죠. 반면에 이런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또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기술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류들이 대표적인 게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SQL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하셨을 텐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아주 긴 실습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각각의 이제 여기 SQL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오라클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SQL에 대해서 좀 정의를 드리고 또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SQL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SQL이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언어인데요. 자, 이 언어는 우리가 이 대화 형식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우리가 주고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SQL 언어로 된 명령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보내게 되면요. 자,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아까 그 중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는 SQL이라는 형태의 언어로 이 중개인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DBMS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셨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은 그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같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자, 자세히 보시면 그 SQL이라는 용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 MySQL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SQL이 뭐냐? 그러면 이 SQL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보내기 위한 언어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규격화된, 표준화된, 규격화된 우리가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격화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종류는 많지만 모두 다 이 앞서 보셨던 것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규격화된이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SQL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정리하자면 데이터베이스에 보내기 위한 이런 공통 언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QL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 이 SQL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앞에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SQL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SQL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하고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사용자고요. 이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면 사용자가 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생성해 달라라고 명령어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성했다라고 결과를 대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자, 생성했다라고 자, 실행 결과를 어떻게 하나요? 반환하는 거죠. 반환이라는 게 되돌려 주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실행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결국은 이렇게 SQL을 통해서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때 명령을 보내고 자, 생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보내고 또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죠. 반환. 자, 되돌아오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하고 사용자가 1대1로 자, 1대1로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주고받기를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QL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SQL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우리가 SQL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어떤 작업이 있느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가능한 작업이라고 써볼게요. 가능한 작업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거 하나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테이블 생성을 한다든지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데이터에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의 명령을 통해서 SQL 명령을 통해서 테이블을 새롭게 표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 표를 삭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우리가 삭제하는 일을 할 때 자, 사용자가 자, 각각의 하나하나의 데이터의 조각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라 SQL이라는 명령어 한 번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기도 하고 동시에 일괄적으로 편집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큰 구축된 이걸 통해서 각각의 특정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암 환자만 검색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자,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 접근 가능한이에요. 자, 사용자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다. 즉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전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사용자 권한을 설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해킹 같은 그런 부정적인 어떤 접근을 방지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배우셨던 거 종합하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때 우리는 뭘 쓴다고요? 바로 이 SQL이라고 하는 우리가 규격화된 언어, 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QL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바로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각각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주고받고 실행 결과를 또 되돌려 보여주고,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오늘 학습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용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